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도 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복이 많아서 사람이 많이 따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니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타인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 것, 타인을 평가하지도 말 것, 타인에 대한 소문도 입에 담지 말 것,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도 애당초 하지 말 것, 그 같은 상상이나 사고를 되도록 하지 말 것. 참으로 멋진 말이죠. 인간관계의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구독자 수가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들은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너무 성실하고 인간성이 좋아. 김대리는 처음에는 너무 싹싹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별로던데 라고 다들 한마디씩 총평을 내리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개인의 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치고 나쁜 사람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눈꼬리 주변에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존경하는 마음조차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웃음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뒷선의 미소와 또 하나는 팬 아메리칸 미소가 그것인데요. 뒷선의 미소는 뒷선이라는 심리학자가 처음에 발견한 것인데요.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 한마디로 진정성 있는 미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소를 띌 때는요, 입꼬리가 쫙 이렇게 올라가고 눈꼬리에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팬 아메리칸 미소는 팬 아메리칸 항공 TV 광고에 출연한 승무원들의 미소를 말하는데요. 이 웃음은 뒷선의 미소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지 웃음, 즉 진정성이 없는 가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례적인 웃음, 마음에도 없는 웃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뒷선의 미소 같은 진짜 웃음을 짓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훨씬 높다고 합니다. 행복한 웃음을 짓는 습관이 몸에 밴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직에 근무할 때 어떤 직원의 그 웃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은 낙관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생각을 지녔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여든다는 것이죠. 행복한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두 번째는 타인을 포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이나 감정,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2003년에 방영된 드라마 다모에서 극중에서 이서진이 아파하는 하지원을 보면서 말했던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대사는 지금도 공감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남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공감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용이라는 사연적 의미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를 매몰차게 흔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감싸주고 받아줘야 할까요? 요즘에는 블로그를 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에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할 때요, 괜히 댓글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꾸하는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멘탈이 붕괴되기 때문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타리오 법칙이 있죠. 주는 대로 갚아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누군가 하나는 코피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보다는 있잖아요, 이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이성의 힘이 우리를 더 어른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하찮은 일로 싸우면 진정한 어른이 못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포용입니다. 공감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지요. 포용하는 능력이 타고난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특성이 있고, 또한 그들은 친근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보상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세 번째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입니다. 다람쥐가 추운 겨울과 싸우면 답이 나오지 않듯이 사람도 서로가 싸우면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세상에 화를 내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세상 탓하는 사람들, 그들은 한마디로 주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유심히 관찰하면 유난히도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이라는 사람들, 바로 내로남불의 원조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헤치고 끝내 내가 목표로 했던 일을 달성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설령 일이 잘못됐더라도 결코 세상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안고 갑니다. 게테의 말처럼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지 않은 자는 인생의 진미를 맛볼 수 없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혹독하고 모든 역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계시는 분은요, 종업원 1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그만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에 사장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요, 이제는 오직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 주민이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슬픈 우리들의 자성이지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멀리 하기보다는 그냥 살포시 끌어안아주면서 내 배로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진 않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 사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